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3대 지수가 중국 기업 퇴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기업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언론 보도에서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중국 언론에서는 마지막 광기를 부린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었죠. 이때 당시 시장은 차기 대통령이 바이든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행정명령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바이든 시대가 와도 이런 행정명령은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주 S&P는 S&P 다우존스 지수에서 21개의 중국 기업을 주식과 채권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기업은 이미 발표가 나왔고요. 나머지 11개 기업도 12월 말이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트럼프의 그런 행정명령이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FTSE에서 이미 8개 기업을 퇴출 통보를 했고요. 이번 주에 S&P마저도 21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지수인 MSCI에서도 중국 기업 퇴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트럼프 시대가 아니라 바이든 시대에서도 계속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상이 된 기업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S&P에서 발표한 이번 퇴출 기업들 명단을 보시게 되면 중국 공산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의 국영기업에 준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 중에서도 기술 기업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 기술 기업 중에서도 차이나 스페이스젯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자, 항공우주통신 이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번에 지수에서 퇴출이 되고요. 다우닝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광정보산업공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지수에서 빠지게 되고요. 또 하이크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죠. CCTV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보안 관련된 기업인데 이번에서 지수에서 퇴출이 되고 SMIC 다 아실 겁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데 이 기업도 이번에 S&P 다우존스 지수에서 퇴출이 됩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MSCI도 뒤따라서 중국의 퇴출 기업을 발표한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한 번쯤은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칭화유리가 1차 부도를 냈죠. 자, 이번에 또 디폴트가 나왔습니다. 4,900억을 못 갚기 때문에 2차 부도가 또 났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SMIC마저도 글로벌 3대 지수에서 퇴출된다. 중국이 원하는 반도체 굴기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우량 회사라고 불려지는 거의 국영기업급의 회사들이 부도가 계속 나고 있고 미국의 견제도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것은 중국의 환율 시장은 오히려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위안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번에 중요했던 지지자리 6.85 위안을 깨고 내려와서 계속해서 지금 위안화 강세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칭화유리 그룹이 부도가 나고 전반적인 중국 회사채 시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금융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위안화 환율은 이렇게 상승 구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 누르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중국의 증시 상황도 보시면 지난 전고점 근처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막혀서 조정받는 거지 앞전에 이런 지지자리를 깨면서 확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다만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지난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계속해서 지금 3.323%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10년물 중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역시 위안화 상황이 계속 절상되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이든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좀 더 제재가 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도 중요 기술주들의 퇴출, 그 중에서도 SMIC의 퇴출 같은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국내 증시하고 심천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상해지수 보셨듯이 위에서 막혀가지고 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심천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급등했던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해지수보다 먼저 조정이 나왔어요. 과연 이 자리를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추세가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하단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뭔가 중국발 위기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이라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중국 지수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먼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11월 달에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지수가 같이 반등할 때 강하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뭐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12월 달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장 추세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든지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어진다 해도 이렇게 올라온 그 지수가 한 번에 꺾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쌍복이라도 찍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이 고가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고가에서 고공전투는 아주 좋은 모습인 거예요.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에 지금 들어가는 과정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요. 12월 10일 날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지 않았었는데 260만 주나 매도를 하고 금요일장에서도 63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사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물량을 기관이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 개인이 일반 개인이라면 쉽게 또 다 무너져 내리겠지만 재력화된 개인이 받으면 이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서 대응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좀 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벌이면서 아주 강한 추세를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 모를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SMIC의 퇴출 소식도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이다. 이 추세가 가파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추세가 한 번에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조정이 나오면 중국발 악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정이 나온다. 아니면 연준이 희망적 메시지가 부족하면서 시장 조정이 나온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지금은 대형주 종목군들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월 30일 날 1200만 주나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장에서도 800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아주 강한 매도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매도를 기관이 받지 않고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고공전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반 개인이라기보다는 세력화된 개인들이 삼성전자도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금요일장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이 드디어 이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왜 의미가 있냐?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으로 급등했다가 대량 거래 터진 이 가격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급락하게 되면 얼마든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대량 거래 없이 스물스물 이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관리가 잘 되면서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이 대량 거래 매물을 한 달가량 옆으로 횡보하면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매물을 밟고 금요일장 장대양봉으로 52주 신고가를 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량만 이게
절반 이상 거의 70% 가까이 터졌다. 한 뭐 600만 주에서 700만 주 사이까지 이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이건 뭐 100점짜리의 그런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있는 이런 거래량을 만들었던 이 고점들, 이걸 다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쉬운 것은 이런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거래량만 받쳐줬으면 많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술적 자리가 됐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진도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기술적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삼성물산이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5천억인데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하나만 해도 21조가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대형주가 겨우 24조다. 만약에 세력들이 그것을 이제부터 반영시킨다고 한다면 이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과열권이고 지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연말이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럴 분위기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국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지수도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을 잘 킵해놨다가 중국 기업의 퇴출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바이든 시대에도 중국 견제는 피할 수 없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